이 한국 경제를 흔히 탄광 속의 카나리아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김효익 교수님께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이 워낙 이 수출 주도의 경제이다 보니까 또 통계를 잘 뽑아서 굉장히 실시간 통계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 한국의 데이터를 잘 보면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꽤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왜 카나리아냐면은 이 카나리아가 일산화탄소에 훨씬 사람보다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버틸 수는 있지만 위험한 그런 공기 상황에서 카나리아가 이상하게 울거나 아니면 죽으면 이 광부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한국 데이터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한국 4월 잠정 무역 지표인데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실적이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대단하죠.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끄는 실시간 데이터를 전 세계에 바로 뿌려주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를 했습니다. 5.1% 감소를 했습니다. 3월에는 5.5% 증가를 했는데요. 4월 들어서 급격하게 감소를 했다. 그리고 대미 수출이 14.3% 줄었고 대중 수출도 3.4% 줄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부르는 전반적인 무역의 둔화가 글로벌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 품목별로 보셔도 지금 자동차 관세 영향이 큰 자동차가 6.5% 줄었거든요. 반면에 반도체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10.7% 증가한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반도체는 살아있냐? 결국은 이게 관세 대상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이 얘기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 품목에 전반적으로 관세 여파로 상당한 제약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함께 보시면은 지금 미국으로 덜 들어오는 게 물품만이 아닌 사람도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국가여행관광청 자료인데요. 3월 미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 입국객 수가 전년 대비 11.6% 감소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은 이 감소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공격적인 미국의 발언과 어떤 악화되는 그런 관계 이것 때문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미국인 역시 점점 해외로 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에 따르면은 미국 소비자의 83%가 1년에 여행 계획이 있다고 밝혔지만 80%는 상황에 따라서 여행을 조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미국인 절반 이상이 미국인이 해외에서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그러면 해외를 안 나가고 자국에서 돈을 쓰면 내수 경기는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석에 따르면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의 감소가 미국인이 해외로 나가지 않는 것을 상쇄하고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미국에 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불확실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요일에 나온 얘기지만 지금 보시면은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얘기한 게 상당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통화 정책 독립성에 관한 얘기. 이거는 사실은 지역 연은 총재로서 너무 이제 당연한 얘기죠.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이거는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독립성이 없는 그런 국가에서는 인플레가 더 높고 경제 성장도 느리고 고용시장도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얘기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관세 부과 전에 고가 품목을 선구매하는 사전 구매가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인위적으로 높아 보이게 할 수 있다. 일시적인 상승은 여름철에는 반대로 그 효과가 끝나기 때문에 급격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전 재고 확보는 기업 측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 산업에서 재고 확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 수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재고 쌓기가 끝나는 여름 이후에는 지금의 경기 지탱이 무너질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 시카고 연은 관할인 시카고 주변 지역이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굴스비 총재가 그 내용을 잘 아는 거죠. CEO들과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거는 2013년까지 자료라서 조금 정합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시카고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늘상 경기 침체가 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IMF 경제 전망이 나옵니다. 내일 나오는데요. IMF 총재가 미리 경고를 했어요. 상당히 경제 성장 전망을 낮출 예정이다.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침체까지 찍히는 그런 지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믿을 만한 고위 정보통 소식에 따르면은 사상 최초로 IMF가 경제 전망을 베이스 시나리오 말고 좋은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 가지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상 최초라고 해요. 왜 이렇게 하냐?
도대체 이 IMF도 트럼프발 관세라는 점이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트럼프가 그날 글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확 바뀌니까 결국 IMF 포캐스팅마저도 이 정도의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런 변수만으로도 오늘 굉장히 월요일 불확실성에 장이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트럼프가 하나 또 추가했죠. 이 메시지였습니다. 금리의 선제적 인하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 비용도 내려갔고 식료품 가격, 이 바이든의 계란 참사 이것도 포함해서 이것도 대폭 하락했고 대부분의 다른 것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없다. 이런 비용들이 내가 예측한 대로 잘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없지만 너무 늦은 이 파월이 지금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제는 둔화될 수 있다. 유럽은 7번이나 인하했는데 파월은 항상 너무 늦었다. 다만 선거 때만 예외였는데 그때 이 졸린 조 바이든 위해서 또 카멀라 그 다음에 당선되도록 돕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장은 결국 또 파월을 압박하는 트럼프의 메시지를 보고 이거를 불확실성 증폭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달러 인덱스 이날 굉장히 크게 내렸고요.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거를 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 그런 트럼프의 강경함, 즉 스태그플레이션 요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30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장기물 위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의 하락, 이것은 사실 미국 증시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만 보시면은 이 달러 인덱스의 하락과 증시의 하락이 같은 내러티브로 연결된 모습,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으로 몰려있던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과거에 보여드렸지만 같은 맥락이죠. 미국 증시에 몰려있던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놓인 증시는 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증시가 상승할 수 없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증시가 오를 수 있느냐? 앞에서 설명드린 것에 반대 현상이 나오면 됩니다. 관세가 철회되고 트럼프가 연준을 흔들지 않고 경제 전망이 좋아지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여파로 망가진 경제 전망이 하루 만에 돌아설 수는 없죠. 컨센서스가 하루 만에 바뀔 수는 없죠. 하지만 지난 4월 9일 본 것처럼 트럼프가 관세를 연기한다거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또 장의 급반등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많이 올랐던 걸 보면요. 역시 달러 약세가 심화되면서 금이 또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00달러 때도 굉장히 높아 보였는데 이제는 3,400이 넘어서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이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동조되는 그런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모습을 봤는데 오늘은 반대로 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장이 지금 미국 자산으로 표시된 자산에서 떠나서 뭔가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그런 대체 미국 달러가 묻어있지 않은 그런 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쪽에 내러티브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주로 우한 뉴스를 전해드렸지만 여튼 금과 비트코인만 아니더라도 미국 증시 말고 또 다른 거는 상황이 또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요. 너무 미국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결국은 분산 투자를 해야 우리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 있는 품목, 증시, 국가는 어디냐, 이런 점을 깊숙하게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머스크가 많이 코너에 몰려있죠. 지금 테슬라 연기, 신모델 연기 시점도 미뤄졌고요. 오늘 오찬 메뉴, 오찬용 특파원이 잘 얘기해줬습니다. 결국 도지를 맡고 있는 머스크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시면은 공격에 지쳐서 도지를 떠난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현실로 될지는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머스크 역시 상당히 이래저래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